사망 원인에서 유행 끊임금. 요임금 드리고 찾아봤어요? 찾으신 누가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요임금을 어떤 사람이 꼴찌는 어떤 사람이었다. 지금 아까 금방 발표한 것처럼 사망 어제도 여러분들 뭐 어디서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죠? 전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요임금 실님도 한번 찾았으니까 찾은 거 누가 좀 이야기 좀 하시죠. 요임금과 순임금은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상부문으로 중국 역사에서 덕치를 실현한 이상적인 통치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왕 오지 중에 마지막 두 제왕이고 이 두 사람의 통치가 유교적 가치에서 이상적인 군주의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임금은 그 네 번째, 오제 중에 네 번째인데 덕이 높고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로 전해지며 매우 현명하고 공정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임금의 통치 시절에 그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걸 슬기롭게 해결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아닌 그 덕이 높은 순을 후계자로 삼아서 제위를 물려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임금은 유임금의 후계자로 한층민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가정 내에서 극도로 유심히 깊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모형은 매우 포악했지만 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웃정성으로 돌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즉위 후에 이제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고 요임금의 정책을 이어받아 통치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씩 앉게요. 혼자 있는 사람, 일어서요. 혼자 있는 사람들. 일단 일어서 보세요. 두 사람씩 딱 들어 앉으세요. 없으면 혼자 있고, 일단 혼자 있어요. 나하고 얘기하고. 두 사람씩 앉았죠? 두 사람씩 앉았으니까, 옆 사람하고 요임금 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하시죠. 옆에 사람들하고. 사진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나 쳐다보지 마세요. 왜 나를 돌아봐? 노인들이 중국 삼국시대의 전설을 지어하고 충실하고 덕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본명은 이이며 노인덕은 주로 인덕의 통치 이상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비로운 성품과 훌륭한 통치력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으며 태평 성대에 익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진인물은 노인덕이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하는데 그의 본명은 중국하입니다. 천하는 과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보여준 건강과 능력을 이때 여인금에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진인물은 충성스럽고 효심이 깊으며 타고난 인품, 뛰어난 인품을 평가받습니다. 질문할 사람 있을까요? 요인들이 교육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랑 좀 궁금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좀 해주시죠. 질문 좀 해주세요. 발상에 대해서 잘 그런다는 얘기도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안 돼요. 대답할 질문하면 답변하기 힘들죠. 좀 답변할 수 있으셨는데 쉬운 분들로 한번 질문해 주실 거예요. 요인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동사는 거 물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질문 하나가 하면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으셨다는 거예요. 잘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잘 들어줬다. 아무 답변이 없거나 이러면은 안 들어오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처럼 걸 따뜻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한 질문이 가지면 내가 이 말이 이만큼 들어줬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와줘야지. 안 그래요? 우리끼리 도와야지. 교수가 도와주지 못해요. 아니 막 교수는 어떤 성적을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데 학생들끼리는 여러분들끼리는 경쟁자가 되면서도 서로 도와주겠죠. 거의 10년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서로 끈끈한 뭉쳐 있는 게 도움이 되고 이런 동기를 서로 도와줘야 돼서 그다음 나한 사람한테 너도 뭐라 그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발표에 대해서는 꼭 질문, 간단한 질문, 어렵지 않은 쉬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진짜 궁금하면 질문하고, 답을 보면 내가 답을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질문도 좋으니까 어려운 질문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또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나가는 것이 한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공부할 때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식.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는 안 믿었지만은 물어봐요. 스승이 제자한테 물어보고 제자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의논하는 것들을 제자가 스승한테 묻기도 하지만은 스승이 제자한테 물어서 이거 맞는지나 확인도 하기도 하고 진짜 모르는 건 서로 같이 토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서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 한의학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찾았어요? 찾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뭐, 손임금은 오구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홍수 조절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큰 치수 사업을 벌여서 대규모 사대를 이뤘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업적은 어, 자신의 혈연을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보고서 임금을 계승, 임금의 삶이 연결되는 건 누가 수능이 그런 점에서 로마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오현제 시대에서 자식에게 계승하지 않고 뛰어난 인물들에게 계승한 것을 평성을 이뤘던 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가장 뛰어난 부처인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까지 본인의 생각까지 말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질문 받았을 때 모르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요임금 스님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의 이야기라 요임금 스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마 얘기 들어봤죠. 요순시대라고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임금 스님은 얘기 들어봤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갖다가 모르죠. 자, 이쪽으로 와야죠. 그래서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이거 조금이라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서 딴 건 몰라도 아, 요임금이 우공을 제대로 취소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렇게 물을 갖다 다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댐을 건설할 때 이 너무 약하면은 뭐물 저장하지 못하고 해서 쓰지 못하는 거고 또 잘못하면 홍수날 때 대부분 홍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죠. 지금도 그렇고 이 홍수를 갖다가 잘 없앨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방안하는 보완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는데 옛날에 이런 이 물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를 갖다 취수 사업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대한 업적을 지닌 사람으로 가게 되죠. 그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왕권을 갖다가 내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뛰어난 사람한테 줬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뭐 굉장한 일이었죠. 옛날에는 뭐 지멋대로 할 수 있는데 독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주겠다, 나만큼 훌륭한 사람한테 주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망 오제 관련되는 부분들 계속 이야기 나오고 가니까 요임금, 순임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임금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순임금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사망 오제를 갖다 이야기할 때 강대영 학생이 말할 때는 사망은 천왕, 지왕, 민왕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 보면은 복희씨, 여화씨, 신용씨 이렇게 보고 오제는 상제, 전업, 제복, 요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 따라서 어떤 책에서는 사망을 갖다가 천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복희, 신용, 여화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화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씨가 천지를 창조해서 사방에 포함이 돼야 돼, 말해야 돼, 법이 되겠죠. 근데 그 책을 쓴 사람들이 옛날 사람 책을 쓰면서 사망을 천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복희시, 신명시, 여호와씨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해서 여호와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설상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고 복희시나 신명시 같은 경우는 뭐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부족들, 장군 할아버지 같은 경우, 장군 할아버지가 몇 분이죠? 장군. 장군 할아버지 한 명인가요? 여러 명이 몇 명인가? 장군 할아버지. 한 명? 장군 할아버지 한 명이죠? 맞아요? 네, 사실이에요, 모르면. 빨리 검색해 보세요. 장군 할아버지 몇 명인가? 장군 할아버지, 장군이 이게 신화예요? 뭐, 있는 사실이에요. 신화? 없는 걸 갖다 만들어낸 것이다? 아니면 그냥 있는 것일까?
장군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37명이에요. 검색을 하니까 나온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언젠가 보니까 북한에서 평양에서 단군 할아버지 단군령을 찾았다 그래요. 근데 그 단군령은 몇 번째 단군이 누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단군이라는 그 경우나 복군이나 신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축구, 응원단 이름이 뭐죠? 붉은 악마. 이 붉은 악마에서 그 표상, 그림 그리고 있는 거. 누구 그림을 그렸죠? 시우천왕 이름을 저걸 형상화 한 걸 갖다가 그 깃발에 새기고 있잖아요. 시우천왕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은 우리 한민족에 따라요. 그래서 시우천왕 같은 경우는 황제, 우리가 말하는 황제라는 이제 말했던 황제 전국 제국 요순 이렇게 할때 황제, 이게 황제랑 전투를 했다 그래요. 황제랑 전투해서 거의 뭐 그 황제는 게임이 안 되게 그냥 계속 깨지는 이런 판이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단 말에 역사가 흐르면서 이 황제는 중국의 어떤 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황제는 계속 살아남아 있고 시우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가지고 좀 됐죠. 그런데 시우사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어떤 선조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신화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당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라 47분이었다. 같은 시대 살때 47분이 아니라 계속 세세세세 하면서 47대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몇 년일지 모르겠어요. 30년 잡혀서 431. 뭐 1200년 정도는 1200년이니까 110년이니까 이만큼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어느 지역을 다스리던 동족 이름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족 이름이라고 해야지 한 사람 그 임금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임금을 대표해서 그 부족들을 갖다가 포함해서 단골, 그다음 복희나 신농이나 이런 분들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부족 이름으로서 뭐 황제나 그다음에 신농이나 복희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한 사람인지 여러 명인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신화다라고 하고 신화 전설적인 그런 인물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설, 신화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러니까 서양은 신화가 많이 있죠. 근데 서양 신화는 보면은 좀 진짜 말 같은 신화죠. 근데 동양에서 어떤 신화나 우변하는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낸 것이죠. 만들어낸다 안 그런 그런 역사 이런 걸 듣고서는 기록을 했다 몰라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당군 할아버지 기록도 남아 있고 뭐 황제 신동 이런 기록들이 어느 정도씩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전설의 인물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실존 인물이다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다 보기도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신화, 그래서 설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신화라는 게 완전히 없는 걸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고 설화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 뭐 이렇게 보면은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마고제의 요임금, 순임금 같은 경우는 요두 임금은 문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옛날 이 역사 문헌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역사 문화 같은 경우는 사서 삼경이 뭐뭐죠? 사서 삼경? 사서가 뭐뭐 있죠? 삼경 뭐뭐 있고 모르는 걸 찾아야죠. 사서 삼경 뭐 어떤 책이다. 바로 나올 거잖아요. 사서는 뭐고 삼경은 무엇이다. 사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학 중요 논어맹자 사서예요. 삼경은 뭐죠? 삼경은 시경. 시경은 뭐예요? 시요, 시. 우리가 말하는 시. 시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시경, 서경. 먼저 뭐야, 글을 쓴 경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역사를 갖다 기록한 시계예요. 역사를 갖다 기록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걸 서경을 쓸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에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갖다가 역사적인 기록을 갖다가 세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가 만났다. 어떤 임금이 만났다. 어떤 임금이 어디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있죠. 임금이 어떻게 해서 오늘은 뭐 했다, 임금이 오늘은 배가 아파서 의관을 불러서 어떤 치료를 하게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이런 부분인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기록하는 문화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 서경 같은 것이고, 그다음 역경, 주역, 그래서 점심 변화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벽을 쳐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서상계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런 역사를 기록한 거에 이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런 인물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언급되는 인물들이 어떤 훌륭했던 점, 이 점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이 대학 중용, 논어 맹작 이런 데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중용이나 대학이나 이런 걸 배울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동양의 어떤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래서 동양 신화를 한번 찾아서 한번 쭉 보세요. 동양에서 신화, 중국 신화를 보면 좋겠죠. 중국 신화라고 해서 봤을 때 이런 신화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팀 프로젝트 하는 거 이렇게 쭉 썼는데, 일단 뭐 다 썼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는데, 좀 어려운 것도 있죠. 일조 같은 경우 환자의사 관계의 중용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데 거기에 또 환자의사의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한다. 환자의사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제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주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서 환자의사 관계에서 학습 목표를 중용 정의 원리 이해하고 환자의사 관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굉장히 좋죠. 중용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하고 환자의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네, 이것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전문 지식과 환자의 감정적 필요를 조화롭게 조절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다양한 환자 의사의 관계 사례를 분석하여 중요한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노력한다. 그런데 첫 번째가 중용 정의와 뭐 의사소통, 중용에서 말했던 이런 부분들, 중용 정의와 원리, 그다음에 중용 기반 효과적 의사소통 기술, 그다음에 또 중용 적용 사례, 환자. 그래서 중용에 대한 얘기를 하나 먼저 학생들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 관련 내용을 두 번째로 쓰고, 그 다음 중용과 의사와 환자의 연결시키는 요걸 세 번째로 써주고, 네 번째 뭐 실생활 적용하는 사례를 갖다가 설명한다. 이 정도로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썼는데, 수정한다는 중용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써주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떤 건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세 번째로 중용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갖다가 연결시켜주고, 네 번째에서는 이제 실생활 적용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식습관에서의 중용적 식단 동안 스트레스 감소는 신체 노화 저지. 스트레스 감소 신체 노화는 이것까지 들어가면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식습관에서의 중용적 식습관을 통한 뭐 건강 관리, 뭐 건강 유지, 뭐 이렇게만 해줘도 좀 좋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서 스트레스라든가 뭐 신체 노화를 들어가도 되는데, 노화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굉장히 학문으로 나와서 노년학이라고, 중국에서는 한의학계에서도 노년병학이라는 이런 나름대로 전문가를 하나 만들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좀 뭐랄까 커다란 범죄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학교 생활, 학교 교육에서 중요. 학생들이 도덕성 하는데 인상학적, 사이, 교육주고. 수월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여러분 생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쓰기에 좋겠죠. 보통 이 대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내는 거지, 여러분들 수준보다 뛰어난 걸 갖다가 과제를 낸다? 절대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 인공지능을 찾든 뭘 찾든 할 때 그런 걸 찾으면서도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얘가 맞는 말이나 틀린 말이나 검증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안 하고서 그냥 제출했다 하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점수가 안 나갈 거예요. 최하 점수가 나가죠. 10만 빵점. 틀리지 한 서너 가지, 뭐 대여섯 가지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더 읽을 필요 없이 그냥 빵점 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과제를 갖다가 좀 더 검증을 하는 거. 여러분 어차피 여기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안 돼요. 그죠? 낼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내용은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서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12주차에 발표니까 11주차 정도에 제출해라. 지금부터 10주차. 뭐 4주 지나니까 한 6주 정도가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나중에 여러분 뭐 건의사항 보면은 뭐 너무 급하게 이걸 낸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 입장에서 벌써 장기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장기 계획서 안 읽어보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교수가 빨리 하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더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서 너무 어렵다 싶은 것들은 좀 쉬운 걸로 그렇게 고치세요.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들 수준에 안 되는 거. 솔직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도 말하기 쉽지 않은데 나한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 뭐 제목을 바꿔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정도로만 하면 되겠죠. 내 수준에 맞게 말을 해야지 수준에 안 맞는 더 높은 걸 갖다 이야기한다. 아무 이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설명해 주는 거 있더라도 그 설명을 보고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검토를 꼭 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여기가 이렇게 답변을 주고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더 써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별로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그걸 갖다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냥 만들어서 제출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됐든 간에 앞으로 시대가 지금 점점 인공지능이 가면없이 발전할 거잖아요. 가면없이 발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개업할 때쯤 되면은 인공지능이 없으면 거의 안 되는 세상이 되겠죠. 우리 지금 핸드폰 없으면 거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뺏어놓고 하루만 있어봐요. 거의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갖다가 활용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되겠죠.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알고 사항에 대해서 쭉 얘기해라면 아주 뭐 검색을 통해서 뭐 하면서 기가 막히게 얘기해줘요. 나보다 더 잘하죠. 한약에 대한 것도 더 많이 알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걸 좀 덜하게 되더라도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얘가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과연 맞냐 틀리냐. 쉬운 건 맞는데 어려우면 내도 틀려요. 아직까지는. 그럼 이 틀린 걸 갖다가 내가 봤을 때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 얘가 말한 거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볼래? 라고 또 다시 한번 수정을 해가면서 좀 더 정확한 걸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외우고서는 외운 걸 가지고 토해내서 한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옆에다 놓고서는 한자의 증명을 쫙 이야기도 쳐서 넣어주면은 얘는 이 사람에 대한 변증은 어떤 것이고 어떤 병이 마땅하고 답변해 주겠죠. 그때 그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변증과 연결시켜서 이런 것 같다. 네가 말하는 거 틀리고 내가 말하는 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다. 또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놔라. 이게 또 처방이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은 그 인공지능을 쓰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느냐, 인공지능을 내가 부려먹느냐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차이가 굉장히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과연 맞나 틀리나 검증을 하는데 스스로 검증시켜도 괜찮아요. 얘한테 인공지능이 쓴 걸 갖다 놓고요. 새로운 채팅을 열어요. 계속 한달 말고 새로운 채팅 새롭게 열어서 거기서 다시 물어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 좀 찾아라. 이걸 갖다 비판해라. 라고 하면 또 막 비판을 해요. 지가 쓴 것인데 불구하고 거기서 또 비판하면서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된다. 라는 이야기 몇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서너 번, 새로운 채팅에서 서너 번 주고서 새롭게 고치라 하면은 많은 내용이 수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답변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도 그냥 한 번에 내지 말고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에 들어갈 부분은 뭐 짧으니까요. 그죠? 짧죠? 1장 전에 조금 하다 말았죠. 오늘은 일단 2장, 3장 먼저 하죠. 2장, 3장 두 사람씩 모여서 2장과 3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고 여기서 이렇게 쓴 거는 이거는 람수거리는 소인지 반주용이라고 썼다라는 거니까 주석이니까 여기 안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되고 한번 2장과 3장을 같이 해도 되겠죠. 문장이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읽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어뢰에 맞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뢰에 맞게 해석해야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어뢰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세요. 자, 이따가 나와서 요거 보고 발표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발표할 거니까 요걸로 보시고 언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해는 2장 3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로 보시고요. 이야기를 하세요. 네. 됐으면 나와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다 됐어요? 다 됐으면 누가 나와서 발표를 좀 하시죠. 해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잖아요.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하세요. 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잠시만요. 이걸 열어야죠. 네. 보다는 중요해요. 수위는 반주문이라. 분자,
공자가 가로사대 네? 가로사대 누가요? 말하기를 공자는 중용을 하는 것이요 소인은 중용에 반하는 것이니라. 공자지 중용량은 공자 비시중용 소인 반중용량은 소인이 무기탄량입니다. 공자의 중용이라는 것은 공자에 있어서 때로 적중하는 것이요 소인이 중용에 반한다는 것은 소인이 기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 2장이라 했어요. 그 다음 저쪽 한테 수고했어요. 한 장. 그건 미처 못했다. 저 이장은 열심히 해요. 지금 2장하고 3장하고 있어요. 중이왈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공자께서 가로되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중용에 반한다. 군자 지중용냐는 군자 이시중용. 군자에 있어서 중용이라고 하는 군자에 있어서 중용이라 하는 것은 군자에 있어서 때때로 적중함이요 소인 반중용냐는 소인이 중용에 반한다는 것은 소인이 기탄이야. 소인에 있어서 기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제 입장이다. 됐고요. 3장은 혹시 반절까지 했어요. 자왈 중용은 기치의호 민선능 이 부의미라. 우는 제3자. 공자께서 가로되 중용은 그 지극함이 있으면 그 지극한 인정. 인저 백성 능히 무슨 선자죠, 이게? 백성이 능히 적으면 인가요? 아닌 것 같죠? 네. 네, 좀 이상하죠? 네. 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줘야죠. 너 혼자 죽어라 이럴 수 없잖아요. 적다. 능한 사람. 능한 백성이 적다. 감사합니다. 능한 백성이 적다. 능한 백성이 적은 게 오래된. 예, 그렇죠. 다시 한번 무슨 말인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가로되 중용이 이제 중용은 그 되게 지극한 건데 중용에 능한 사람이 적은 지 오래됐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문장을 번역을 해줬고요. 이 번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가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말은 번역은 되고 말은 됐어요. 무슨 말인가를 이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누가 한번 좀 이야기 해보실까요? 두 가지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자, 같이 이야기하면 몇 사람 이야기하면서 내가 물어보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좀 해야 되잖아요. 답변할 수 있게 답변의 시간을 좀 주는 거니까요.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다 하는 걸 갖다가 좀 찾아줘야 되겠죠.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 할 때마다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시죠. 이야기하는 거. 2장 3장을 보고 제가 공자께서 어떤 말이 하고 싶었느냐 생각을 해보자면 원체 공자께서도 얘기하셨듯 중용은 그 범인이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자께서 민생에게 막 너는 중용을 좀 지켜라 라고 얘기만 하면 이제 민생은 네 하고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2장에서 군자는 중용을 이렇게 하면서 지키고 소인은 이렇게 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너네 군자 안 하고 참을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이제 대비를 한번 준 다음에 설득을 조금 더 하기 쉽게 이렇게 2장 3장을 순서대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건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른 친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좋았는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시종이라는 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자가 가운데 중이 아니라 낮을 중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자는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을 것을 잘 아는 사람이 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군자가 아닌 소위는 그러한 그 때를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함으로 군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좀 핵심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때와 관련되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뭐랄까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좀 더 정확한 답변 쪽으로 가게 되겠죠.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뭐가 어쨌든 간에 다 좋으니까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소인, 중용에 반하는 소인은 기타함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타함이 무엇일까 찾아봤는데 거리낌이라는 뜻으로 쓴다고 합니다. 거리낌은 인간에게 거리와 여유를 허락하며 실수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겸손의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용에 반하는 소인은 기타함이 없다고 쓰여진 것 같습니다. 거리낌이 없고 거리낌 일단 어떤 의미가 있죠? 아까 겸손함이 없다. 그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의견으로도 또는 뭐 다른 내용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는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거리낌이 없다 또는 뭐 겸손함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로 이 글을 갖다가 좀 더 부연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이라는 것이 또 외국어를 번역한다는 것이 그 원래 사람이 원래 원문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그걸 갖다 번역하는 사람이 나는 이걸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할 때는 이 시중에 때에 맞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 강조했었고 또 지금 이 질문은 요 기타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했는데 겸손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 그런 데까지 같이 연결돼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의 종이냐는 군자의 시주의가 때에 맞는다. 때에 맞는다는 것이 또 그럼 무슨 말인가를 또 고민해야 되겠죠. 때에 맞는다. 때에 맞는다는 것은 이와 관련 있는 문장이 또 있죠. 시자가 들어가는 유명한 문장. 때 시자가 들어가는 거. 노로 일장에 보면은 제목이 뭐죠? 하기. 그래서 하기 다음에 무슨 말 나오죠? 하기. 노로에서. 취득지. 그때 그 시자가 이때 시자예요. 자, 배우고 때로 익힌다. 해석은 그렇죠. 때로 익힌다. 그럼 때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자나 노로에서 말하는 시자나 같은 거 있죠. 같은 시자죠. 그래서 이 시자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어떻게 한다고했죠?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복하는 거. 반복? 때 시자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어떻게
쉬는 데도 없이 계속 일상적으로 예, 조금만 더 하면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일상적으로 아니 일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화할 때, 또 놀 때, 공부할 때 그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반복이라기보다는 조금 반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계속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반복이죠. 반복보다는 조금 때의 의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거라는 독들할 때 좀 더 쉽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문이나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좀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쉽게 생각해서 쉽게 해서 풀리면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석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보면은 훨씬 편하게 될 수 있고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하면 내가 쓴 거를 누구든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 많이 했어요. 중용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느꼈는데, 중용은 고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CPU에 맞게 옷을 입듯이 그 상황에 알맞는 중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중용에 대해 중요한 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때라는 의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좀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한번 해보세요. 뭐 처음에 경우에 맞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거랑 비슷했던 거 같아요. 예, 글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시각각 때때로 맞춰서 잘해라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 의미가 맞는데, 그걸 갖다 좀 더 쉽게 표현하거나 좀 달리 표현하면은, 시시각각 그때에 맞는다. 정답이거든요. 그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할까 하면은, 좀 다른 표현을 한다 하면은, 시시각각, 맞죠? 시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지금 나한테 공부받을 시간, 지금 여러분 거의 공부이잖아요. 생각도 안 나는 자꾸 생각해라, 이야기하라, 공부 갖고 있죠. 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때요? 수업 끝나니까, 아, 공부에서 해방되는 시간. 또 그럼 또 그 시간대에 또 하는 일이 있겠죠. 자, 지금 수업을 하면서 자꾸 이걸 생각하라, 생각도 안 나는데 생각하라. 라고는 이런 공부를 받는 이런 시간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중용을 지켜서 너무 나대거나 너무 안 하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중도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기 쉽지라는 것은 배우고 때로 익힌다. 다 배웠어요. 여러분이 중용으로 문장을 배웠어요. 이걸 갖다가 때로 익히는 거예요. 하기 쉽지 때로 익힌다. 여기는 그 때로 중하며 맞으며 적중하며 때에 맞춘다. 때에 적중한다. 같은 말이겠죠. 때로 익힌다. 그래서 익히는 거는 뭐예요? 숫자니까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예습 복습. 미리 한번 익히고 그다음 수업 끝난 다음 다시 한번 또 익히고 또 익히고. 그래서 이거야 내 몸에서 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 한약 용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은 잘 안 나오는데 본과 4년쯤 되면은 꿈에서도 그런 막 한약 용어가 나오겠죠. 헛소리를 했더라도 다 한약 용어로 설명이 가능하고 할 정도 돼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익혔기 때문에 6년 동안 계속 한약 관련된 내용을 익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어들이 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그 때마다 있잖아요. 그럴 때예요. 자,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놀을 때, 뭐 화장실 갈 때, 뭐 할 때, 각각의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자, 내가 배웠으니까, 자, 밥 먹을 때 예절은 이런 것이다. 그럼 밥 먹을 때, 아, 그런 예절 배운 걸 갖다가, 아, 그렇게 해서 내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지. 아니, 이런 걸 갖다가, 배운 걸 갖다가 다시 하면 내가 머릿속에 배운 걸 몸소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쉴 때, 각각의 이런 경우마다 그런 때에 맞게 활동하는 것. 이것이 중용이고 분자는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설의 논어에서 말한 상시기에
때로 익힌다. 공부한 걸 갖다가 그 공부한 거에 따라서 쉴 때, 공부할 때, 뭐 할 때, 그때마다 익힐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대화의 기술을 혼자서 말하지 말고 나만 많이 얘기하면 다른 친구한테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때에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적중하면 소리는 거리낌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고, 요가 해석이 좀 굉장히 어려웠죠. 선문이. 그 단계에서는 이건 번역이 잘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번역이죠. 백성이 능하니가 드문 것이 오래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 언어에서 그냥 백성이 능하니 적은지, 능한 사람이 적은지가 오래되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요게 맞춰서 그대로 번역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군자의 소임 중용자는 이 이후 군자를 적하고, 자, 이미 그 군자의 적이 있고 또 능이 수시 처리면 그때에 따라서 중용에 적절함에 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시에 관련되는 할 때 보고에 관련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소인이 단 중요한 것은 소인이 마음이 있으면서 또 기타 꺼리는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타에 대해서는 아까 저 친구 이야기한 것처럼 좀 부연 설명보다는 그냥 꺼린다라는 그런 간단한 설명으로 좀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다음에 좀 더 그 중용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거에선 금방 아까 말했던 겸양 이런 부분까지도 부연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또 부연 설명도 가능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주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 또 봐주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장이 짧으니까 실장을 한번 할게요. 실장. 실장 나오죠? 실장.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몇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또 발표할 사람 많이 밀리게 해서 4명씩 모여서 하는 것까지 할게요. 그 2명씩 하는 시간 좀 짧게 하고 4명씩 이야기하는 거 좀 하도록 할게요. 두 사람씩 같이 요 실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같이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됐으면 4명씩 모여가시죠. 이렇게 4명, 이렇게 4명, 4명, 여기는
설명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사람을 안 가지게 자, 지금 하는 건 설명되는 시간 것은 발작 기록을 좀 넣어주세요. 항상 발표하고 해서 두 사람만 그냥 발표하는 것도 두 명씩만 자, 발표하시죠. 네. 같이 이야기하셔야 되는데요. 자, 두 사람씩 발표 다 했죠? 내년 계산은 두 사람 다 됐죠? 자, 그럼 누가 나와서 한번 발표를 좀 해보실까요? 나와서 발표를 좀 해주시죠. 자, 발표 나와서 좀 합시다. 자, 네 사람들 발표 안 하는 사람 나와서 발표 좀 해주시면 좋겠어. 네 사람 중에 발표 안 하는 사람들에서 좀 추천을 해주세요. 밀어내세요. 발표하고 나와서 발표하고. 여기 네 사람들 발표하는 사람. 나한테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건 넣어주세요. 잠시만요. 요거를 여기요. 아, 4월 인재 관련 지휘거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길 사람들이 모두 본인들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인납조, 고학, 긍정지중, 나, 막지지야. 그러니까 덫이나 함정이 몰아서 본인이 들어가는 거를 알고 피하지를 못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줄래요? 지금 그냥 쭉 하니까 어디를 번역했고 어디를 번역 안 했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으면은 어떤 거 번역했고 어떤 거 번역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번역하면은 나중에 번역하는 문제에서 나는 틀렸다고 지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내용은 의미는 맞지만은 실제로 내가 채점할 때는 안 맞는 데하고는 채점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해줘볼래요? 부인 없죠. 그러니까 몰아서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고학, 고학 함정, 그러니까 덫이랑 뭐 골반 함정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함정을 가운데로
몰아서 들어간다. 이거를 알고 피하지를 못한다. 문장을 쭉 이어지는 건데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끊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문장이 이어져서 끝까지 갔죠. 한 문장으로. 한 문장을 갔는데 이거 갖다가 벌써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끊어내면 안 받을 수 있겠죠. 어렵다. 너무 아니 넘어가지 말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넘어가면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끊어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끊어서 했거든요. 아니 근데 하여간 한살 끝낼 게 아니라 하여서 해서 넘어가야 되고 아까 말은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나저 저자에서 말했죠. 그 말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거 안 하고 그냥 몰아서 뭐 여기에 뭐 덕과 함정 속에 빠진다. 그다음 이 사람이 피할 줄 모른다. 그랬다. 나는 안다. 너는 중용을 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걸 모르게 되잖아요.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글자 하나하나까지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 어려운 부분을 맞아서 좀 그렇게 해내고 있는데, 좀 주민들이 아닐 수도 있죠. 자, 근데 이게 어려움이 적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하는 거죠? 어떤 건 딱 짚어서 그거다 나오세요. 네. 자, 여기다가 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저게? 어디서 들어요? 근데 어디서 들어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될까요? 해석이 되나 안 되나? 어디서 졌다 말고 다른 졌다의 의미가 뭐가 있나 찾아야 되겠죠. 졌다를 찾아야죠.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해주면 좋을까?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찾아서 알려줘야죠. 그죠? 문제 알려주겠죠?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알려줄 때까지. 하나씩 졌다에 어떤 의미가 있나? 어디서 말고 다른 의미로 어떻게 있고 어떤 용어로서 어떻게 쓰입니까? 들어갈까요? 시간이 없어요. 알려주세요. 뭔가 알려주세요. 네, 이야기하는 네. 모든 데서 해석하는 해석이 될까요? 해석이 또 가능한 게 있어. 이리저리 앉았는데 어두사에서 어두사는 어떻게 해석할까? 번역 없이나 넘어가야 될까? 어두사니까 번역 없이 넘어가도 큰 무리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어조사가 앞에도 있고 한데 여기 어조사가 말이 비슷해도 그렇고 뒤에 뭐 이런 거 어조사가 많은데 여기다 왜 또 이걸 어조사를 또 넣을까? 늘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냥 문장에 어조사가 두 개, 세 개, 네 개씩 들어가면은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 젖자를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젖자인지 대자인지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어떻게 해석한다. 글자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해석한다가 나오겠죠.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다른 집과 나한테 이야기 좋아요. 나오게 보면 마이크 주시니까 자기 좀 해줘보세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네. 거기다 할래? 나오면 네, 마이크 주세요. 더 준다고 하죠. 얼른 주고 여기 앞에서 다시 한번 나와. 네, 다시 한번 해야죠. 그냥 맞은 거니까 특별히 해야죠. 그러면 잘 들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 글자가 이제 모두 진짜라고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모두라는 뜻이나 또는 대명사로 쓰이는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들여서 이제 몰아넣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납제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알아들었어요? 확실히 잘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마이크 가지고서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를 한 거를 갖다 들은 나는 참 이해가 좀 들겠는데 이해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입니다. 글자를 어떠한 저랑 모두 숫자로 했을 때 앞에 나오는 다 글자 이거랑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람들을 모두 함정으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글자 하나는 집어가면서 해보세요. 몰아서 넣는데요. 모두 다. 모두 다 함정으로 집어 넣는데 별로예요. 의미는 맞잖아요. 의미는 맞는데 이상하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맞아요. 맞은 의미인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죠. 인계와 여지 앞에 나온 그 문장부터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 왈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가보세요. 왈자를 자왈 했을 때 어떻게 번역했죠? 왈자를 언제 번역했죠? 앞에 줄 뒤에 있어요. 공자 잘 이해하겠죠? 공자가 말하기를 요즘 말하면 공자 잘하는데 이렇게 했었죠. 인계와 여주도 그래서 인계와 여주도 왈자가 인계 다음에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왈자도 근데 아까 해석할 때는 뒤로 갔잖아요. 안 되죠. 요 순서대로 번역이 그대로 돼야죠. 그럼 월자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래요. 공자가 말하기에 사람들이 모두 말하길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러기도 하고 아닌 사람 없어요? 내가 지혜롭다 하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구요? 사람들의 나예요. 사람들, 사람들이요? 네, 공자요? 사람들. 나는 공자로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혜롭다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나예요. 공자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고 지혜롭다 한다.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야기 막 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방금은 정말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본인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한다. 어떤 건지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여가 나를 말하는 것인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 안 하면은 진짜 큰일 나죠. 공자 스스로 나는 훌륭해 라고 하는 거랑 내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지들이 똑똑해 한양이 천재야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의지차이가 나지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공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건지 구분을 꼭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분할 때 정답은 뭐겠어요? 나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명상할 때 누가 지혜로워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말한 것이 잘못 말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한 것이 맞아요. 아까 처음부터 번역한 게 맞게 이렇게 해서 했고요. 결절 같은 경우는 모두라고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되죠. 모두 들어간다. 구이.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이것들을 다 이 사람들을 갖다 몰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 이거 옮겨가라. 저쪽 뒤쪽 뒤로 가면 빠지니까 그냥 그걸 가라 하니까 모르는데도 성하기 싫으니까 다 나간다. 막 모르니까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몰아서 고학 함정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저자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의미로 보여야 되겠어요? 고학 함정이라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조상의 의미로 보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저 고학 함정의 그냥 저라고만 보던가 해서 저 고학 함정의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이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만약 꼭 넣는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덧자를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해석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까 물어볼 때도 계속 어조사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뜻을 번역을 안 해도 된다. 왜? 여기도 안 했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큰 의미 없이 만약에 넣는다면 고학 함정을 갖다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지면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걸 갖다가 계속 묻고 뭐 하고 하니까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냥 큰 의미 없이 이렇게 번역을 해나가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씩 봐주면서 이 저자는 고학 함정을 갖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학과 함정 가운데 들어가되 피할 줄을 알지 못하며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것이죠. 예. 고생 많았어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인계와 연조의 세계 중용이 불능 기수월 월수의 양이다. 그래서 중용을 택하여 그 월수 그 달의 기월을 지키는 것을 능치 못한다. 그래서 지키지 못한다. 기월을 지키지 못하는 것. 기월하고 숫자 나중에 지킨다는 비율을 의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그 뭐랄까 언어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 번역한 이런 부분들을 순서를 꼭 맞춰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월을 지키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번역 있는 글자 하나하나 언어에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주는 것이 일단 기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속 이 언어에 나온 대로 번역을 좀 해주세요. 언어에 안 맞는 식으로 번역이 되면은 틀렸다고 채점을 일단 하게 되거든요. 그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언어에 안 맞으니까 일단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채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 맞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키지는 이거는 지킨다. 숫자가 되는 것이죠. 숫자인데 이 숫자를 갖다 옛날 식으로 쓰다 보니까 지키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대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질문사항 있을까요? 마무리할게요. 네, 빨리 끝낼게요. 예, 수고드렸어요. 끝내도록 할게요.